민정은 등산 동호회 첫 모임 이후 윤석의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산길을 오르며 윤석이 보여준 다정한 배려, 그리고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는 눈빛이 마음속 깊이 박혔다. 그 시선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민정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존중과 인정을 대신해주는 듯 했다. 이번 주 두 번째 등산 모임이었다.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그녀의 긴장은 윤석과 마주하는 순간 점점 풀렸다. 윤석은 민정의 걸음걸이, 손짓 하나까지 세심하게 관찰했고 마치 산길 전체가 그녀를 위해 준비된 무대라는 듯한 태도로 민정을 안내했다. 민정 씨, 오늘 코스는 당신 중심으로 하죠. 제가 당신 속도에 맞출게요. 아, 네. 고마워요. 민정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녀의 심장은 뛰고 손바닥에는 미세한 땀이 맺혔다. 어릴 적 오빠들에게 받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 그리움과 허기를 한꺼번에 채우는 순간이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민정은 자신이 얼마나 단순하게 쾌감을 좇고 있는지도 느꼈다. 윤석의 시선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단순한 말 한마디에도 행복을 느끼는 자신. 하지만 그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글래머러스한 몸매가 등산복 너머로도 드러나는 것을 의식하며 윤석의 시선을 즐겼다. 민정 씨, 조심해요. 여기 돌이 미끄러워요. 윤석이 민정의 팔을 살짝 잡아주었다. 그 순간의 접촉에 민정은 전율을 느꼈다. 60대 남성의 거친 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온기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민정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이런 기분 참 오랜만이야. 내가 이렇게 특별할 수도 있구나. 등산을 마치고 민정은 윤석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다른 동호회 멤버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윤석은 민정과만 대화에 집중했다. 민정 씨, 평소에는 어떤 일 하세요? 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요. 2시에 끝나니까 그 이후엔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윤석은 그 말을 끊지 않고 다정하게 들어주었다. 그럼 그 남은 시간 민정 씨는 뭘 하며 보내세요? 민정은 순간 고민했다. 취미를 몇 개 시도해봤지만 금세 흥미를 잃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냥 뭐 집에 있거나 가끔 혼자 바람 쐬러 나가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래도 민정 씨는 충분히 자신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그녀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민정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한편으로는 쑥스러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뒤섞였다.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나. 그 생각에 스스로를 잠시 자책하기도 했지만 눈앞의 쾌감과 설렘은 그녀를 압도했다. 윤석 씨는 저를 어떻게 보세요? 민정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정 씨는 여왕 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 여성을 만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죠. 민정의 심장이 뛰었다. 여왕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귓가에 달콤하게 맴돌았다. 어릴 적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 여성으로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아픔이 윤석의 한마디에 녹아내렸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은 휴대폰을 켰다. 번개장터와 소개팅 앱이 켜져 있었다. 20대 대학생들의 프로필 사진들이 스크롤을 따라 지나갔다. 탄탄한 몸매, 젊은 얼굴, 발랄한 미소. 오늘 하루는 윤석에게 마음을 맡겼지만 현실은 또 다른 선택지들을 보여주네. 민정은 앱 속 메시지를 확인하며 쉽게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현실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미묘한 쾌감을 느꼈다. 윤석과의 안정적인 관계와는 다른 종류의 흥분이었다. 한 20대 대학생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누나, 오늘 시간 되세요? 농구 동아리 끝나고 만날 수 있어요. 민정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윤석이 주는 안정감과는 전혀 다른 위험하고 자극적인 느낌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이 있었다. 이게 의미 있는 삶일까? 윤석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데 나는. 속마음 속으로 민정은 자신이 허망한 도파민을 좇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쾌감은 강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집에 도착하자 민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런 나도 누군가에겐 특별하게 보일 수 있구나, 여왕처럼. 그 말 속에는 쾌감과 동시에 허망함이 섞여 있었다. 민정은 윤석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자극이 될지, 동시에 얼마나 쉽게 흥미를 잃을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쉽게 도파민에 취하는 사람이야. 그날 밤 민정은 다시 휴대폰을 켰다. 앱 속 메시지 알림이 반짝였다. 잠깐의 욕망, 쉽게 얻는 쾌락.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떨림. 민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메시지를 열고 20대 대학생에게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민정은 또 다른 종류의 도파민을 느꼈다. 윤석이 주는 안정감과 인정, 그리고 젊은 남성이 주는 자극과 흥분.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것이 가능할까? 침대에 누워서도 민정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윤석의 여왕 같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고 동시에 내일 만날 20대 남성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뛰게 했다. 정답은 없었다. 단지 그녀는 오늘 하루를 그리고 자신이 느낀 쾌감과 허망함을 온전히 경험했다. 윤석에게 느낀 존재감의 확인과 젊은 남성에게 향하는 새로운 욕망까지. 민정의 내일은 또 다른 선택과 설렘, 그리고 도파민으로 가득할 것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생동감, 누군가의 관심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기쁨. 그것이 허망하든 진실하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